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2024년 6월 비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자, 미디어 마켓이고요. 자, A4 용지부터 일단 전체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디자인 메뉴로 가셔서 슬라이드의 크기를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선택해 주시고 A4 용지로 해줍니다. 아무거나 누르세요. 자, 슬라이드 추가를 합니다. 엔터를 5번 쳐서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고요. 이제 마스터로 갑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자, 보기 메뉴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간 다음에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유형하고 이전 영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여기에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으로 했었죠. 네, 이 방법도 맞지만 이 방법도 맞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레이아웃에 적용하는 선택을 해주고요. 했던 방식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크기를 늘려주고 다시 줄여줍니다. 그리고 문제지에 있는 글꼴 도둠 40 흰색 가운데 맞춤을 주겠습니다. 홈이죠. 자, 글꼴은요, 도둠, 크기는 40, 글자 색깔은 흰색, 가운데 맞춤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이제 그릴 때 선은 없애야 되는데 어차피 2번부터 6번까지 제목의 공통 도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2번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뒤에는 사각형, 앞에는 갈매기형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사각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은 슬라이드에 너비를 모두 채워주시고요. 윤곽선 없음 줍니다. 두 번째 앞에 있는 도형은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으로 앞에서 설정을 주었던 제목글 상자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그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윤곽선은 없애주시고요. 채우기 색깔은 서로 다르게 줍니다. 자, 제목은 됐고요. 이제 하단 로고 작업을 할 텐데요. 하단 로고는 로고 1을 가져오겠습니다.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자, 왼쪽에 문서로 가고요. 문서에서 ITQ 폴더에 들어가면 바로 픽처가 보이죠. 자, 여기에 로고 1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로고 1은요,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해야 하고요. 색에 있는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 배경의 회색 부분을 클릭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의 하단 로고인데 1번 슬라이드를 할 때 사용할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복사를 해둡니다. 크기를 적당하게 줄이고요. 왼쪽 하단에 갖다가 위치시킵니다. 슬라이드 번호는 삽입 메뉴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합니다. 모두 적용 눌러주시고요. 자, 마스터는 다 했습니다.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 마스터 보기 닫기 하고요. 메뉴에 1번 슬라이드로 갑니다. 우클릭해서 배경 서식으로 가면은 오른쪽에 창이 뜨는데 이때 배경 그래픽 숨기기로 1번 슬라이드는요, 슬라이드 마스터 적용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제목과 부제목, 슬라이드 번호를 모두 드래그하여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고요. 아까 전에 복사해놨던 로고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는요, 1번 슬라이드에 세 번째 작업이 되는 건데 따로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도형에 그림이 들어간 작업을 하겠습니다. 도형 편집입니다. 도형은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이고요. 적당한 크기로 그려줍니다. 그린 후에는 도형 채우기에 있는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때 파일에서 클릭하고 지문에 있는 그림 1을 가져옵니다. 그림 1 더블 클릭.
그리고 바로 투명도 50%를 준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의 효과도 주겠습니다. 오른쪽의 창에서 투명도 50%를 바로 적용하고 그림 서식창은 닫아줍니다. 그리고 도형 효과에 있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까지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워드아트 보겠습니다. 워드아트는 삽입 메뉴에 있는 워드아트로 가서 첫 번째 워드아트로 적용하지만 그림자는 이따가 빼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미디어 마켓을 입력하고 ESC를 눌러서 깜빡거리는 커서가 없이 워드아트는 모두 선택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설정을 줍니다. 워드아트의 설정은 변환과 텍스트 반사를 먼저 주고 글꼴은 마지막에 주겠습니다. 먼저 변환은요, 텍스트 효과에 있는 변환에서 줍니다. 문제에서는 갈매기형 수장 위로로 나왔습니다. 갈매기형 수장 위로는 21버전이고요. 갈매기형 수장은 16버전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글꼴을 주려면 다시 홈을 가야 하니 텍스트 반사, 전체 반사 터치를 먼저 주겠습니다. 텍스트 효과에 있는 반사에 이쪽이 전체 반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전체 반사 터치를 클릭하고요. 이제 글꼴을 적용하기 위해 맑은 고딕 굵게입니다. 홈 메뉴로 가서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굵게와 그림자를 이제 해제해 줍니다. 네, 적당한 크기로 워드아트를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요. 2번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제목은요, 목차가 됩니다. 자, 텍스트 창은 필요 없으니까요. 테두리를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고요. 자, 보시면은, 자, 먼저 뒤에 있는 기다란 도형은요, 육각형으로 하고요. 좌측 도형은 눈물방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에 육각형을 그려주시고, 눈물방울도 기본 도형에 있는 요겁니다. 마저 그려줍니다. 자, 두 도형의 색깔은 선을 없앨 거기 때문에 채우기 색깔을 다르게 좀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 상자를 입력해 줍니다. 내용은 써야 합니다. 미디어 시장의 변화. 자, 그리고 요 세 개의 도형을요, 블록 잡아서 전체 구성인 굴림의 24포인트와 도형의 선없음을 주겠습니다. 일단 글꼴은요, 굴림, 크기는 24포인트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줍니다. 이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서 밑으로 복사를 해주고요. 번호는 1, 2, 3, 4로 입력하고, 자, 나머지 내용도 쓸 텐데, 제가 시간상 3번만 하겠습니다. 미디어 서비스 이용률로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세부 조건 1번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이퍼링크죠. 텍스트의 링크 적용이라고 하는 걸로 슬라이드 5번과 연동시켜 줍니다. 컨트롤 A로 글 상자 안에 글자를 모두 잡으시고요. 우클릭해서 자, 여기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문서에 있는 슬라이드 5번으로 가줍니다. 확인. 자, 됐고요.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 삽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림 5를 가져와서 자르기로 이 사진 한 장만 남겨둡니다.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그림 5를 가져오고요.
그림이 오게 되면은 그림 메뉴가 나오는데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여 자르기 점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른 곳을 클릭해서 자르기를 완료한 다음에 배치시켜 주면은 2번 슬라이드도 마무리됩니다. 3번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3번 1. 미디어 시장의 변화,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로, 자, 텍스트도 제가 다 입력하진 않고요. 입력되어 있는 걸 좀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제목만 좀 쓰겠습니다. 자, 한글을 먼저 할게요. 탭키를 눌러주고요. 자, 입력은 제가 돼 있는 거로 미리 입력해 놨기 때문에 붙여넣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한글을 다 입력했다면은 한글에 글자를 모두 블록 잡은 다음에 문제지에서 자, 일단은 여기에 내용 문단과 제목 문단이 있는데 내용 문단을 먼저 설정을 주겠습니다. 먼저 문단의 모양부터 바꿔주겠습니다. 자, 문단 모양은 여기 단락 그룹에 있고요. 요거네요. 그리고 굴림 20, 줄간격 1.5를 줍니다. 글꼴은 굴림. 크기는요, 20. 줄간격은 요 모양이죠. 1.5를 줍니다. 다시 제목을 블록 잡은 다음에 제목은 이 문단 모양과 굴림은 아까 주었기 때문에 줄간격은 두 가지는 줄 필요 없고요. 24포인트의 굵게만 적용을 합니다. 모양은 이 모양으로 해주고 24포인트의 굵게 줍니다. 자, 그리고 글상자는요, 조금 줄인 다음에 영어 글상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글상자를 컨트롤 시프트 키로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은 먼저 영어를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영어도 제가 일단 입력을 좀 해놓은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지워주겠습니다. 자, 하지만 영어 문단은요, 입력한 결과를 보면은 자, 옆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글상자 크기보다 조금 작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글상자가 서로 달라야 되는 이유죠. 영상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동영상 삽입. 동영상은 사진이 있던 곳에 있습니다. 삽입에 비디오의 이 디바이스 선택하고요.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적당한 곳에 배치시킨 다음에 재생 메뉴로 가서 문제지에 있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설정합니다. 마우스 클릭시가 아니라 자동 실행, 반복 재생 해주면은 이렇게 3번 문제도 마무리가 됩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각국 미디어 관련 법률. 네, 자, 일단 이 작업은 표죠. 표를 클릭합니다. 표 삽입 눌러주고요. 문제지에 보면은 표가 일단 열은 하나, 둘, 셋. 행은요, 병합이 되어 있지만 행도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행과 열 모두 3에 3으로 맞춰주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림은 항상 첫 머리끄랭과 줄무늬행의 체크를 스타일을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 스타일은 문제지에서 제시한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을 줍니다. 1, 2, 3, 4, 5, 6 요게 되겠죠. 적당한 크기로 늘려주고요. 위에도 상단 도형이 와야 되니까 조금 줄인 다음에 좌측 도형이 올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우측의 공간도 조금 더 확보합니다. 이때 저희가 설정을 가는 동안 표가 잡혔으니 바로 도듬의 18포인트와 정렬은 문제지 안 나와 있지만 가운데 정렬을 주겠습니다. 자, 홈에 가서 글꼴은요, 도둠 18포인트는 돼 있죠. 하지만 글자가 이런 식으로 셀의 왼쪽 상단에 글자가 써지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한번 주고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주셔야지 글자는 셀의 정 가운데에 입력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드물게 병합까지 했습니다. 병합을 할 칸을 드래그 하고요. 우클릭해서 간단하게 셀 병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방송통신법이라는 내용.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 내용이 좀 더 길죠? 여기도 좀 쓰겠습니다. 자, 민주적 가치의 원리. 엔터. 콤마가 있구나. 그 다음에 보편적 서비스. 견제와 균형. 자, 옆에 왼쪽의 공간을 조금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른 곳은 따로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상단 도형을 해볼 텐데요. 이 4번 슬라이드부터는 도형의 글씨가 검은색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도형을 하나 그려서 글자가 흰색으로 나오니 글자의 색깔을 홈에서 검은색으로 바꿔주고요. 잘 안 보이니 채우기의 색깔을 조금 밝은 색으로 해줍니다. 자, 어차피 4번에는 글꼴도 바꿔야 되니 아예 도둠까지 주겠습니다. 이제 도형의 면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주고 이 그림 도형은 지웁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도형이 사각형이고요. 앞에 있는 도형이 사다리꼴이니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적당하게 그려주시고요. 사다리꼴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도 크기가 똑같네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한 번에 두 도형을 블록 잡아서 잡아주시고요. 드래그 해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로 복사를 해주는 거죠. 크기를 한 번에 이렇게 늘릴 수 있고 이쪽 도형도 이렇게 늘려줍니다. 시간상 한 개만 입력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이제 좌측 도형을 해볼 텐데요. 좌측 도형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니 사각형에 있는 세 번째 도형을 클릭합니다.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이 도형은 좌측 도형에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라고 했습니다. 항상 나오듯 선형 아래쪽을 주라고 했고요. 자, 도형 채우기로 가서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을 줍니다. 그리고 복사합니다. 하나만 입력하겠습니다. 미국만 쓰겠습니다. 자, 이제 5번 슬라이드 가보고요. 제목 미디어 서비스 이용률 3. 차트 작업입니다. 차트를 클릭합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확인. 자, 엑셀이 나오죠? 엑셀 창 좀 키우고요. 조금 저도 키우겠습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보면서 입력이 될까? 안 되네. 요거 좀 빼겠습니다. 옆에 사자 좀 치겠습니다. 자, 항목 1부터가 이제 동영상, 음원, 라디오, 팟캐스트, 오디오북, 계열 1이 남성이고요. 계열 2가 여성입니다.
59%, 34%, 여성은요, 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계열삼은요, 점이 보일 겁니다. 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 줍니다. 엑셀 창은 닫고요. 다시 문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의 영역을 선택 한번 하시고요. 문제지에서 줘야 될 전체 구성 도둠 16포인트에 외곽선 주겠습니다. 홈에서 글꼴을 도둠에 16으로 해주시고요. 외곽선은 윤곽선을 적당히 검은색으로 줍니다. 세부 조건 좀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클릭하고요. 궁서 24 굵게를 먼저 주겠습니다. 궁서 크기는 24 굵게. 자, 그 다음에 채우기는 도형 채우기겠고요.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 그림자는 도형 효과에 있을 겁니다. 자, 채우기는 흰색, 윤곽선은 검은색, 도형 효과는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줍니다. 그리고 써요.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이용. 딜리트 키 눌러서 뒤에 글자는 지워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합니다. 차트 영역 클릭하고요. 도형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 클릭하고요. 도형 채우기 흰색 줍니다. 데이터 서식은요, 이제 차트의 종류가 바뀌어야겠죠. 예, 그러면은 일단 그래프, 막대 그래프 중에 아무거나 우클릭하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간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잘 보셔야 합니다. 여성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차트의 종류도 바뀌고 보조축도 돼야 됩니다. 여성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오디오의 남성에만 보시다시피 3%가 붙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남성은 요거죠. 막대 그래프 클릭 클릭 두 번 클릭한 다음에 차트 디자인에 있는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으로 해줍니다. 이제 지시사항에 있는 건 다 했고요. 이제 출력 형태를 보면서 저희가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일단 없애줄 게 두 개 필요하죠. 눈금선을 잘 클릭해서 딜리트, 범례도 클릭해서 딜리트, 그리고 뺀 게 있으면 추가한 게 또 필요한데요. 차트 요소 추가의 데이터 테이블을 범례 표지 포함으로 만들어 줍니다.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죠. 자, 이제 눈금선의 단위들인데요. 자, 기본축은 맞고요. 보조축이 항상 좀 틀리게 나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보조축 숫자를, 그리고 최대값 60% 맞죠? 단위가 20% 차이네요. 기본 단위를 0.2 또는 20%로 해줍니다. 자, 이제 선만 주면 됩니다. 먼저 여기부터 눈금선이 안 보이죠? 채우기 및 선, 선. 여기서 검은 색깔 주고, 얘도 검은 색깔 주고, 얘도 선을 검은 색깔 줍니다.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표식 좀 꾸며볼까요? 꺾은 선형 클릭하고요. 표식에 있는, 표식 옵션에 있는 기본 제공에서 마름모죠. 마름모로 모양을 바꿔줍니다. 크기는 따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줍니다. 네, 자, 이렇게 차트는 다 됐고요. 도형을 넣겠습니다. 높은 이용률. 자, 도형. 자, 여기서 설명선에 두 번째 거죠. 그려줍니다. 자, 노란 색깔 점을 이렇게 빼주고요. 너무 크게 왔나? 네, 이렇게.
자, 설정 줄게 미세효과 파란 강조율이라는 스타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 스타일에 있는 미세효과 파란 강조율은요, 여기 있죠? 아, 이건가 보구나. 아, 이게 제가 버전이 지금 안 맞아서 일단 이쪽에 위치합니다. 미세효과 파란 강조율은요. 이쪽에는 21 버전에 있는 거를 주세요. 제가 이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굴림 18포인트 적용합니다. 홈에서 굴림 18포인트는 되어 있네요. 자, 글자 입력합니다. 높은 이용률. 자, 차트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번 제목은 미디어 활용. 요거 좀 닫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 지우고요. 일단 좌우로 큰 도형이 어떤 건가 보아하니 대각선 방향으로 둥근 사각형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거죠. 사각형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하나 적당히 그려주고요. 복사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기울여야 되고 노란 색깔 점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그럼 맞죠? 두 도형은 안에 그려질 도형들과 색깔이 비슷하면 구분이 잘 안되니 채우기 색을 좀 다르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채워줄까요?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채워줍니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크고. 네. 자, 이제 안에 또 큰 도형이 하나 더 있네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죠? 이거 꽤 크네. 얘도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채우기 이렇게 하고요. 잘 보면요, 지금 점선입니다. 파선. 도형 윤곽선에 대시로 갑니다. 대시를 파선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제 하나씩 그리겠습니다. 카테고리는 대각선 방향, 양쪽 방향이 잘린 사각형으로 갖다가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입력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콘텐츠 앱과 포털 검색 도형은요, 여기죠. 순서도에 있습니다. 저장 데이터 하나 그려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마저 하나 그려줍니다. 자, 두 도형을 연결하는 선이 있습니다. 자, 선 중에 꺾인 선을 선택하고요. 먼저 연결점을 파악한 다음에 연결점에서 눌러서 다음 도형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연결점을 찍습니다. 자,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니까요. 도형 윤곽선의 화살표를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해줍니다. 다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화살표죠. 십자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면 되겠구나. 이것까지 안, 요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려주고요. 노란 색깔 점 안쪽에 있는 거를 요렇게 빼주면 되겠죠. 원래 요랬던 게 요렇게 되면 됩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시사는 도형이 많네요. 이건 시사가 되겠고요. 연애는 시사가 복사된 거네요.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하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줍니다. 교양은 현수막이고요. 교양. 게임은 십자형이네요. 십자형은 약간 회전 좀 주고요. 여기다 게임 좀 쓰겠습니다. 마지막에 음악은 하트입니다. 하트가 여기 있죠. 자, 왼쪽에 1번 그룹을 다 했다면요. 이제 1번 그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볼까요? 그룹화한 후 애니메이션 회전을 주라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1번 그룹이 범위 안에 모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요. 면에다가 우클릭해서
그룹화, 그룹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에 간 다음에 회전주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도형과 스마트 아트 해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이용 목적 육각형이네요. 그려주시고요. 자, 스마트 아트가 바로 나옵니다. 자, 목록형에 있겠죠? 똑같은 모양이니까요. 삽입 스마트 아트에 요거 같네요. 세로 상자 목록형 그려주시고요. 자, 옆에 텍스트 창 눌러서 하나 지우고요. 두 개만 입력하겠습니다. 콘텐츠 획득. 그 다음에는요, 여가 생활. 입력창은 닫아주시고요. 크기 조절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가 놓아주시고, 자, 여기도 줘야 될 설정이 3차원 광택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가서 3차원 광택이 이건가? 요건가? 요거네요. 주고 글자 색깔 좀 볼까요? 검은색이죠. 글꼴은요, 도둠의 18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홈에 가서 글자 색깔 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도둠으로 선택해주고 크기는 18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색깔이 너무 안 보이네요. 근데 디자인을 줘도 되나? 좀 바꿔보겠습니다. 눈에 잘 띄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이제 팔각형 같은데요. 자, 팔각형 스타일이 바뀌진 않았죠? 자, 팔각형 그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팔각형을 크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 이거 조직도구나. 조직도가 나왔네요. 자, 삽입에 있는 스마트 아트에 계층 구조형으로 갑니다. 요거죠? 계층 구조 목록형 선택해 주고요. 공유, 취미, 관심사. 여기다 쓸게요, 그냥. 자, 공유, 밑으로, 취미, 밑으로, 관심사, 밑으로, 상호 교류, 친구, 지인. 자, 창은 닫고요. 조금 크기를 줄여서 놓아줍니다. 조금 키워도 되겠구나. 자, 얘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아트 뭐 주라고 했냐면 3차원 경사와 일단 3차원에서 경사를 주시고요. 홈에 가서 전체 글꼴인 도둠의 18포인트 주겠습니다. 조금 늘릴까요? 여기를. 크기는 변동 없고요. 자, 이제 마무리 도형 두 개 남았죠. 동영상과 동호회입니다. 자, 동영상은 접힌 사각형 기본 도형이 있죠. 예, 요게 동영상이 되겠고요. 동호회는 대각선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니까 요게 되겠네요. 네. 자, 입력 다 했다 치고요. 자, 얘네들 지금 글꼴이 맞나 근데? 도둠 맞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도 그룹화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할 때 슬라이드 번호까지 포함하면 그룹 못합니다. 번호는 빼고 우클릭, 그룹화, 그룹. 자, 애니메이션 줄 때 닦아내기 아래에서 주라고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가서 닦아내기 효과 옵션을 아래에서네. 아, 맞네요. 건들 필요 없죠? 자, 제가 입력은 다 하지 않았지만 이런 형식으로 파워포인트를 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24년 6월달 비안의 파워포인트 풀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